안녕하세요. 기억의 라디오입니다. 조선업 세계 1위? 그게 대단한 건가요? 이 한마디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들, 그 배의 뱃머리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네 글자가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시작은 조용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쇠를 두드리던 망치 소리에서 출발했죠.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바다의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전 세계를 뒤흔든 조선의 기적,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봅니다. 일부 맨 땅에서 시작된 꿈. 1972년 울산 앞바다. 아직 아무것도 없던 그 황량한 땅에 거대한 꿈이 심어졌습니다. 현대 조선소의 탄생 순간이었죠. 배를 만들어보자. 정주영 회장의 이 한마디로 시작된 도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선업 경험, 전무, 기술, 없음, 자본, 부족. 가진 건 오직 해보자는 의지뿐이었죠. 망치와 용접기를 들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 짓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철판을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뜨거운 용접 불꽃과 함께 1974년 6월 그 순간이 왔습니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바로노의 진수식. 우리가 만든 배가 바다에 떴어. 그날 울산 앞바다에 울려 퍼진 환호성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진 건 땀과 끈기뿐이던 나라가 배를 만든다니 누가 믿었을까요?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첫 발걸음, 그 역사적인 순간 말이죠. 1972년 첫 배를 만든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1년 수주 금액만 수십조 원, 그야말로 바다 위의 삼성이 된 거죠. 2부 조선왕국을 향한 토전. 1980년대 한국 조선업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일본은 이미 조선업 강국이었고 유럽 국가들도 수백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저렴하게 이 세 가지 무기로 무장했죠. 일본이 2년 걸려 만드는 배를 1년 반 만에 유럽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국제 입찰에서 한국 업체들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강국들은 당황했어요. 이 가격에 어떻게 이 품질을 보장한다는 거야?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의 열정과 기술력이었죠.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용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일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있었으니까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3대 축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했어요. 마치 조선업계의 삼총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획득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나라라는 신뢰. 전 세계 선주들이 복잡한 배는 한국에 맡겨야 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부 새소리와 함께한 사람들. 새벽 5시 30분 울산 조선소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치 거대한 개미집처럼 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죠. 조선소는 그야말로 철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공간입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철판을 자르는 소리가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것. 초창기 조선소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지금처럼 안전장비가 완벽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헬멧 하나, 장갑 한 켤레가 전부였죠.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거든요. 한 용접공 아저씨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 배 하나 만들면 우리 마을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위한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까지.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조선소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역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고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조선소의 영웅들, 그들이 바로 K조선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용접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자, 안전관리자, 크레인 기사, 품질관리팀까지 수천 명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 다른 역할이지만 모두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사부 기술의 진화, 세계의 중심에 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조선업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배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형 유조선부터 시작해서 LNG 운반선, 드릴십, 해상풍력 설치선까지 이런 배들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바다 위의 첨단 기술 집약체예요. 하나 만들 때마다 수백 가지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죠. 특히 LNG 운반선은 한국조선업의 자랑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릴십은 또 어떤가요? 바다 한복판에서 5000m 아래 해저를 뚫어 석유를 찾는 배, 이건 배라기보다는 바다 위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배도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릴십, LNG선, FPSO 해상 원유 생산 저장하역 설비, 이 세 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K조선의 진짜 힘이에요. 기술 정확도, 대량 생산,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씩 따라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이거든요. 이제 K조선은 단순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서 세계 해운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된 거죠. 상상이나 했을까요? 5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조선소가 이렇게 세계를 리드하게 될 줄 말이에요. 오부 위기와 반격. 그런데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조선업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하루아침에 주문이 뚝 끊어진 거죠. 조선소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던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한국 조선업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고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한국은 다시 설계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설계도에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조선업은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친환경 고부가 같이 선박 전략으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배, 자율운항 기능이 있는 배,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선박까지 단순히 큰 배가 아니라 똑똑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9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조선업이 다시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말이죠. 한국조선 다시 바다를 지배하다. 이 헤드라인이 전 세계 언론에 떴을 때 그 짜릿함이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국조선업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것이 한국의 DNA인 것 같아요. 육부 K조선,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배들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북극해를 누비는 LNG선, 대서양 한복판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드릴십까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세계 물류의 70% 이상이 한국산 선박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도,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도,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도 대부분 한국이 만든 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해서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K조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죠.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조선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친환경 기술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있어요. 암모니아 연료선, 수소 연료선, 완전 전기 추진선까지 미래의 바다를 그려가는 것도 바로 한국이에요. K조선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바다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들이 세계를 연결하고 인류의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반세기 전만 해도 작은 어촌이었던 울산이 이제는 세계 조선업의 메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의 조선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엔딩 바다 위의 태극기. 지금도 바다 어딘가를 항해 중인 대한민국의 배들을 상상해보세요.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 배들의 선수로에는 작지만 당당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을 거예요. 항로를 밝히는 등대처럼 조선소의 용접 불꽃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오늘도 누군가는 바다 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바다를 만든 나라. 이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바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쇠를 두드리던 한 사람의 땀방울, 그 소박한 시작이 있었을 뿐이죠. K조선, 그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정신이고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용접기를 켜고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그날까지 K조선의 항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억의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